근데 다행히도 이제 민주당 안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입장을 잘 냈어요. 예, 입장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파병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라면서 이 파병설에 대해서 확신해 주지 않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 이 정도는 낼 수 있죠. 근데 아직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확정적으로 낸다는 거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도 한마디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왜 지가 엄중한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나 봐. 여러 번 주장하는 거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더라도 우리가 참전할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시 상태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를 적국으로 두고 지금 전쟁할 겁니까? 뭐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제일 엄중해 상황이.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 오늘 국무회의도 있는 날이었는데 윤석열은 어김없이 지각을 했다라는 제보 영상을 받았습니다. 네, 또 용산에 사시는 우리 용산 촛불행동에서 제보 영상 받았는데 한번 영상 보시죠. 왜요? 이걸 왜 못해? 맨날 참나 지각이야. 안 돼, 안 돼. 선생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 맨날 첫날 지각이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삐 처리가 돼 있네 자연스럽게. 굉장히 심한 욕한 것 같아요. 지금 영상도 못 찍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난번에 저기서 찍힌 게 네. 들켰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 지각하면서 국무회의 갑니까? 9시 그러니까요. 넘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난다만다는 판인데. 네. 그런 와중에 양심적인 교수님이 입장을 하나 내셨는데요. 김철홍 인천대 교수님이 윤석열의 훈장을 거부하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이 너무 좋아서 입장문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캡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열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하면은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옛다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라고 멋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보니까 촛불에 나오시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촛불에 종종 혹은 자주 나오셨던 교수님이 아니신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교수님의 입장 하나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 분들도 촛불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국힘당의 강강약약 강강약약 발음도 안 돼. 강강약약 정책을 지금 보수의 트레이드마크로 밀겠다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뭐 내세우고 있던데요? 네, 한동훈이 보수당은 강약약강의 이미지가 있다. 이런 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잖아요. 본인이 사실 만든 게 본질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기존의 기득권 보수는 다르다. 나는 새보수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새보수 새인물인가요? 네. 아무튼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도 우리를 볼 때 강약약강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강강약약에 가깝다.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억강부약에 좀 꽂혀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강강약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창의성이 나오는데요. 없어. 창의성이 뭘 하나 새로 만들지를 못해요.
남의 거는 따라 베끼고 있고. 근데 이제 한동훈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이 무도한 정권에 이 나 한동훈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미지 가져왔는데 강강약약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미지 보세요. 전형적인 강약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강약 약강. 적당히 반대로 해야지 이 컴플렉스가 고쳐지는 수준인데 이거는 뭐 다음 사진 보세요. 어디가 강강입니까? 어디에서 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정도면 약도 아니고 약에 약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뭐 간신히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 면담 자리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윤석열한테 한동훈이 보수 유튜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징징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엄청 징징대면서 대통령실이 뭔 소리냐 막 이렇게 했다는데 강강약약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자기 공격하는 사람 좀 막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무슨 강강약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체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는 게 또 본격화되고 있어요. 사실 여론 동향을 보면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국민의 73%가 김건희 활동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 73%만이 아니라 국힘당 지지층 56%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서도 활동 중단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는 여론도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체제로의 안정적인 이양을 원하는 것 같고 한동훈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억지로 막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근데 한동훈이 그거 못해. 너무 강약약강의 화신처럼 있는데 강약약강의 의인화가 한동훈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청년들과 무슨 영면접 자리를 가졌다는데 5점 만점에 한 4.6점 맞았대요. 막 한동훈이 굉장히 막 또 이렇게 팔 깨고 진중한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사진이죠. 제 아는 분이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턱에 손을 올리는 이렇게. 습관이 있는데 좀 어. 고치게 될 것 같다고. 이거 올릴 때마다 섬찟하다고. 네. 내가 한동훈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 관련 기사 댓글에 신박한 영면접 한동훈 대표가 국힘을 변화하려는 노력이 참 좋다 이런 정치인 많이 나왔으면 막 이런 댓글이 그 상위 댓글로 막 올라와 있어요. 댓글 부대네요. 네, 한동훈 댓글 알바성이 부대 지금 농만. 이제 출동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박근영 씨가 박정희 추모식 때 한동훈 내빈 소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국힘당 대표를 네. 소개 안 하는 게 실수일 수 있습니까? 사회자로서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회자로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정정해 주죠.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오세훈도 소개하는데 한동훈을 소개 안 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머릿속에 한동훈이 없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도된 판이 아닌가. 사실 한동훈에게 어떤 동정 여론 그리고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한 의도적 빠뜨림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짠하게 보이려고 한 작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 왕따당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 좀 힘을 실어주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예전에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분석도 그렇게 하셨죠.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가 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시죠. 이제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셨던 분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말을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네, 저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국회에 오셨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묻지 않아도 네. 누가 이렇게 한 번 더 인터뷰를
지금 그 광주에서 활동하는 음. 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대표님이 이국원 대표님이신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쫙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중앙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할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치매를 이제 그 오셨고 그 가족분들이 아마 수용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보도 내용으로 확인했을 때는. 근데 이런 그 사례들이 사실 여러 사례들이 네, 있죠. 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죠. 2015 한일합의 그때 했을 때 누구를 접촉을 하냐면 가족들을 접촉해요. 피해 생존자들이 연로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 생존자들이 병상에서 이야기를 낼 수 없을 경우에 그 가족들을 접촉해서 가족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득할 때 방식이 당시에 이제 그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도 마치 이것이 일본 정부가 사죄해서 주는 것처럼 실제로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속이는 거네요. 그런 정부가 거죠. 앞장서서. 네, 위선과 네. 기만이 음. 그 설득 방식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결국 가족들이 받는 걸로 동의를 하게 사인을 할머니 대신 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제 받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혹시 이 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한 가족들과 그 피해자들에게 비난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것에 우리의 비난과 규탄이 목소리가 집중되어서 그들이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이런 마지못한 어려운 복잡한 상황 하에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시면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나마 이것도 못 받은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유가족들은 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은. 네.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 왜 그런 초조함을 만들고 그런 불안감을 만들게 하느냐. 오히려 그거는 정부가 제대로 정부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법적인 배상의 판결을 대법원이 엄격하게 한 배상 판결을 우리 행정부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개입을 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을 해서 헌법을 위배한 네.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탄핵 또 그런 윤석열 뒤에서 웃고 있는 일본의 전범 기업 그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금덕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제 그 전범 기업과 함께 싸웠던 기업을 대항해서 싸웠던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분노 감정과 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갚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사회가 이참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